천국이나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바닷속의 폭포, 하늘을 흐르는 강, 무지갯빛 산맥.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 존재합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구에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이 빚어낸 작품도 있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은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주변 풍경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20곳을 여행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황홀한 시각적 향연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20번 황등협 천문 스카이워크. 오늘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천국의 문이라 불리는 황등협 천문 유리다리입니다. 중국인들에 따르면 황등협 천문 스카이워크의 이름에 쓰인 천문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을 뜻합니다. 이 다리는 지상에서 약 5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절벽에서 368m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이 168m의 투명한 구간에는 길 아래쪽에 설치된 인공 폭포 시스템이 장식돼 있어 더욱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모험심 강한 이들은 밤에 다리를 찾으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에 고르게 배치된 2000여 개의 조명 효과 덕분에 밤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황등협 천문 스카이워크는 매우 높은 안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공사비만도 거의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 거대한 구조물은 마치 공중에 매달린 두 개의 테니스 라켓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대 4,000명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등협 천문 스카이워크는 중국의 관광지 등급 체계에서 4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안전, 청결, 위생, 교통 등에서 같은 업계의 다른 관광지들과 비교해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최고 등급은 4A입니다. 이곳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특히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하루 약 13,000명이 이곳을 찾아 이 특별한 경험을 즐깁니다. 19번 바닷속 폭포. 혹시 바닷속 폭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연이 빚어낸 수많은 아름다움 가운데 이만큼 신비로운 곳이 또 있을까요?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대륙 동남쪽 해안에서 약 2000km 떨어진 인도양에 자리한 섬나라로 천국의 섬이라 불립니다. 이 섬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비할 데 없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닷속 폭포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은 독특한 자연현상입니다. 모리셔스 주변 바다의 수심은 대체로 150m 정도지만 섬의 남쪽 끝은 무려 4,000m에 달하는 심해로 이어져 이 인상적인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특히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여행객들은 거대한 폭포가 바닷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착시 현상은 오직 하늘에서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구글 지도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닷속 폭포는 실제로는 해안의 모래가 반도 끝에 심해로 쓸려 내려가며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다르게 바라보면 이 바다 지역은 푸른색과 초록색 그리고 하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팔레트 같습니다. 이 색들이 조화를 이루며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처럼 보이는 마법 같은 착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착시를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모래, 즉 그림 속 중간 색채입니다. 섬의 특수한 지형에 부딪힌 파도로 인해 바닥의 모래층이 퍼져나가면서 마치 자연 폭포처럼 물결이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해발 556m 높이의 르모른 브라방 정상에 오르면 이 아름다운 바다 정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의 다른 명소들과 함께 이 폭포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8번 싱가포르 주월 창이 공항 라운지. 공항이란 그저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싱가포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한편의 천국 같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유일의 공항인 창이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물류와 국제 승객의 환승을 위한 거점일 뿐만 아니라 창이는 여행, 관광, 휴식, 식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거대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기도 합니다. 주월 창이는 도넛 모양의 인상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강철과 유리로 된 아치형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외벽은 면적이 146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낮에는 자연광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사프디가 설계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총 10층 규모로 지어졌고 건설 비용만도 12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주월은 지하 5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주얼창이의 주요 명소로는 캐노피 파크, 레인보텍스, 포레스트 밸리가 있습니다. 특히 높이 40m의 폭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포레스트 밸리의 울창한 숲과 함께 이 둘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폭포 소리와 포레스트 밸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공항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폭포를 스크린 삼아 색채와 디지털 사운드를 투영하는 화려한 빛의 쇼입니다. 주얼창이 공항은 하루 중 어느 때 방문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17번 나이아가라 폭포. 자연이 인류에게 내린 특별한 선물.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자연 폭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흐르며 총 길이 56km에 걸쳐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합니다. 두 나라 모두 관광객들이 폭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체 풍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캐나다 쪽의 말발굽 폭포,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위치한 아메리칸 폭포,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브라이덜 베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해 있지만 양쪽에서 바라보는 폭포는 각각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아가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시간을 내어 미국 뉴욕주 쪽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쪽 모두에서 폭포를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각각의 전망은 자연 경관뿐 아니라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오락과 즐길 거리를 만끽할 수 있고 미국 쪽에서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의 강력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폭포의 장엄한 풍경은 낮과 밤 각각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쏟아지는 물이 햇빛 아래에서 하얗게 부서지며 무지갯빛을 만들어내고 밤이 되면 고압 조명 시스템이 폭포를 화려한 색으로 비추어 마치 밤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처럼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수량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세계 최대급의 수량을 자랑합니다. 폭포가 만들어내는 굉음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강렬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의 원주민들은 이 폭포를 물의 천둥신이라는 뜻의 나이아가라라 불러왔습니다. 이 폭포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곳은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16번 루이다리. 안전장비 없이 수백 미터 상공에 떠있는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중국 저장성으로 가보세요. 루이. 유리다리에서 숨막히는 절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루이 다리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 다리의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을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이 실제일 리 없다며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헤드필드가 촬영한 드론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루이 다리의 아름다움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이 다리는 총 길이 100m, 지상에서의 높이는 140m로 성성거 계곡을 가로지릅니다. 이 다리는 3개의 구불구불한 다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구간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이름은 디자인이 전통적인 홀 셉트 모양과 닮아 붙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전통에서 홀은 권력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루이 다리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이 자연 경관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옥처럼, 마치 선녀가 비단을 짜는 듯하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림 속 산수화처럼 우아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다리는 아름다움과 길상을 함께 지니고 있다. 15번 엔텔로프 캐니언. 세상 어디에서도 바람과 물, 그리고 산 사이로 스며드는 신비로운 빛이 빚어낸 사암 절벽의 절묘한 곡선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드뭅니다. 바로 엔텔로프 캐니언입니다. 이 협곡은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나바오 부족의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과 사진작가들이 꿈꾸는 여행지이자 그 아름다움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마치 신비로운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엔텔로프 캐니언은 자연이 만들어낸 3가지 걸작이자 경이로움으로 평가됩니다. 자연의 손길만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미국의 장엄한 풍경을 선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위대함을 온전히 느끼고 창조의 독창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엔텔로프 캐니언은 깊고 좁은 지형으로 수백만 년 동안 비와 홍수가 만들어낸 2개의 구불구불한 산벽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곡 내부에는 다양한 지질층이 생겨났지만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주로 사암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형이 매우 좁고 험난해 탐험하기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 점이 관광객들에게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입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색과 형태의 세상에 하나뿐인 조각 작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하고 매혹적인 모습 덕분에 엔텔로프 캐니언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그 신비로움을 탐험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빛과 색이 어우러진 장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14번 무나르, 케랄라 신들의 땅, 원시림, 초원 험준한 언덕, 아름다운 계곡, 수많은 가을과 거대한 폭포, 끝없이 펼쳐진 차 농장과 구불구불 이어진 산책길. 이 모든 것은 인도 무나르에서의 멋진 휴가가 선사하는 경험입니다. 매혹적인 풍경 속에 숨겨진 이곳은 남인도 최대의 차 재배지로 알려진 무나르입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높이에 자리한 이 웅장한 산악지대는 낮은 산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짙은 안개와 구름이 더해져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비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푸르른 차밭의 싱그러움, 맑고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이 어우러지며 여러분을 꿈속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곳이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케랄라의 습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무나르는 연중 쾌적한 기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기온은 섭씨 0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가며 푸르른 나무들과 다양한 야생동물, 광활한 차밭과 장엄한 폭포까지 무나르가 지닌 모든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13번 우유니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 바로 초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으로 볼리비아 남서부 알티플라노 고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무려 1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해발 3650m에 자리한 이곳의 지형은 완전히 평평하고 잉카와시 섬과 같은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약 4만 년 전에는 민친 호수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이 호수가 볼리비아 남서부 전역을 덮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포포 호수와 우루루 호수라는 두 개의 작은 호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일부 동굴에서는 여전히 화석화된 산호가 발견되며 한때 이곳이 바다였음을 증명해줍니다. 알티플라노 고원에는 물이 빠져나갈 출구가 없어 강렬한 햇빛 아래 호수의 물이 증발하면서 땅 위에는 소금과 황산칼슘층이 남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우유니 소금 사막의 소금 언덕들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꿉니다. 볼리비아 남서부의 우기에는 얇은 물층이 생기며 사막 전체가 거대한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플라밍고, 자동차, 사람들마저 비춰냅니다. 이곳의 기후는 매우 혹독하여 밤에는 얼어붙을 만큼 춥고 바람이 강하며 연 강수량은 겨우 400mm에 불과합니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이 땅이 지닌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초현실적이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보입니다. 12번 카뇨 크리스탈레스 강, 콜롬비아. 화학약품도 염료도 인간의 손길도 없이 콜롬비아의 한강은 그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땅속을 길게 흐르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뽐냅니다. 콜롬비아의 카뇨 크리스탈레스 강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꼽히며 액체 무지개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강의 화려한 색채는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라는 수생식물 덕분인데 이 식물은 수도 보고타 남쪽의 라 마카레나 산맥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입니다.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식물은 이끼와 다른 수생식물 산호들과 함께 거의 100km에 걸친 강바닥의 바위에 붉은 빛으로 달라붙어 수면 아래를 덮는 찬란한 색의 융단을 만들어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아 맑고 투명한 물을 통해 수중 생물과 아름다운 수생식물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초록, 파랑, 검정, 빨강, 노랑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폭풍 우가 지난 직후가 수생식물들의 색이 가장 선명하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 지질층은 많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의 암석층은 약 120만 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래된 암석과 풍부한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카뇨 크리스탈레스 강만의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1번 빅토리아 폭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이로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여정. 이번에는 수많은 물줄기가 어우러진 빅토리아 폭포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폭포로 손꼽히는 빅토리아 폭포는 대지와 하늘, 물과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교차점에서
모험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이곳의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웅장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 사이의 잠베지 강에 위치한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155년 스코틀랜드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현지어로 이 폭포는 모시 오아투냐라 불리며 뜻은 우레처럼 울리는 연기입니다. 이 이름처럼 빅토리아 폭포의 풍경은 경이롭고도 장엄하며 거대한 수량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굉음은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아니라 보아루크 섬과 리빙스턴 섬이라는 두 개의 큰 섬에 의해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악마의 폭포, 무지개의 폭포, 볼류 폭포, 동쪽 폭포라는 이름의 다양한 물줄기가 흐릅니다. 이토록 장엄한 광경은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어 최대 50km 밖에서도 폭포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1905년에는 잠베지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놓이면서 다리를 건너며 이 장엄한 풍경을 더욱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빅토리아 폭포가야말로 자연이 지구에 내려준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번 레이니스페라 해변, 아이슬란드. 우리는 모두 황금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해변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래가 검고 주변 풍경은 마치 종말 이후의 세상을 연상케 하는 해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로 레이니스페라 해변,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레이니스페라 해변은 아이슬란드 남부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17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장엄한 고원과 우뚝 솟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10대 해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바다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멀리서 오는 배들을 붙잡아 해안으로 끌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해가 뜨기 전 도망치지 못한 악마들은 돌로 변해 지금의 신비로운 검은 현무암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마치 판타지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공간과 풍경은 경이롭고 신비하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해변에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니스페라 해변의 파도는 특히 강하고 거칠어 위험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해변을 산책하되 최소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바다를 등지고 서지 말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빅마을을 함께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빅은 작은 마을이지만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특별한 바위군인 레이니스드랑가르 등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습니다. 9번 무지개산, 아이슬란드의 검은 모래 해변은 잠시 잊고 이번에는 생생한 색채가 살아 숨쉬는 곳 무지개산으로 알려진 비니쿤카 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비니쿤카는 무지개를 닮은 독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유명하며 페루 쿠스코 남동쪽 칸치스주의 안데스 산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거의 5,000m에 달하는 이 무지개산은 오랫동안 두꺼운 얼음층 아래 숨겨져 있었지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자 점차 그 숨막히는 풍경이 드러나며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산의 능선은 붉은 점토, 연보라색, 청록색의 생생한 색감을 뽐내는데 이는 다양한 광물질과 시에라데라, 마카레나 산맥에 자생하는 식물인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가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빛깔 덕분입니다. 무지개산은 안데스 산맥 깊숙이 자리에 찾기가 매우 어렵기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모험가들은 이 외딴 곳에 닿기 위해 무려 6일 동안 트레킹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은 곳, 이곳에 도착하면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8번 오야, 그리스? 혹시 동화를 좋아하신다면 그리스의 오야 마을로 바로 떠나보세요. 이곳에서는 책 속 이야기 같은 장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에 속한 207개의 섬 중 하나인 산토리니는 고대 아틀란티스 대륙의 잔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에 자리한 오이아 마을은 그야말로 현실 속 동화 같은 장소입니다. 넓은 바다 위 절벽에 자리한 오이아는 파도 소리를 벗삼아 하얗고 아담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이어지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순백으로 칠해져 있고 지붕과 창문은 그리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에게해의 푸른빛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형형색색의 부겐빌레아 꽃이 지중해의 짙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낭만을 자아냅니다. 이곳이 연인들에게 천국이라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오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황혼이 하늘을 덮으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황금빛에서 붉은빛으로 바뀌어가는 태양이 하늘을 물들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지켜봅니다. 그 순간 바다는 거대한 불가마처럼 타오르며 짙푸른 바닷물은 반짝이는 은빛으로 그리고 신비로운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를 여행한다면 이 환상적인 오야 마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7번 중국 루핑 유채꽃밭.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중국에는 수많은 장엄한 경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루핑의 유채꽃밭은 매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황금빛 낙원입니다. 루핑은 중국 윈난성 외곽의 상한 지방에 위치한 작은 현으로 대도시의 번잡함과는 거의 완전히 동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광활한 유채꽃밭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들이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 풍경 속에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루핑의 유채꽃밭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원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순수하고 고요한 자연 속에 몸을 맡기며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루핑은 중국의 대표적인 봄철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유채꽃밭이 이곳을 매년 봄 꼭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든 것이죠. 수백만 송이의 꽃이 만발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느낌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번 지옥의 문.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명한 명소 다르바자 분화구는 지옥의 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수십 년째 불타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 기원은 냉전 시기 벌어진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화구 깊숙한 곳에서 치솟는 불길과 그 기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이곳을 투르크메니스탄의 독특한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확한 기원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소련의 기술자들이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던 중 집안이 무너지면서 메탄가스가 분출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 기술자들이 메탄가스를 태워 없애려는 의도로 불을 붙였다는 설도 있고 누군가 무심코 담배를 던져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지하 깊숙이에서 치솟는 불길은 처음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많은 이들이 언제 괴물이 기어나올지 모를 것 같다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옥 같은 외관과 달리 다르바자 분화구는 생각만큼 으스스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주로 메탄가스로 이루어진 방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층인 아무다리아 분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의 가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불길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5번 후지산. 이 목록에서 일본의 자랑이자 상징 그리고 아름다운 산인 후지산을 빼놓는다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후지산은 높이 3776m의 성층 화산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상부가 둥글고 연중 내내 눈으로 덮여 있어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곡선과 하얀 눈 위로 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산들에 비해 폭이 좁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지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매혹적인 풍경과 웅장한 모습 덕분에 후지산은 수많은 그림과 시, 그리고 일본 전통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후지산 등반은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인기 있고 흥미로운 활동입니다. 등반 시즌은 주로 7월부터 9월까지로 이 시기에는 일본의 날씨가 안정적이고 눈이 녹아 있습니다. 등반하는 동안 관광객들은 황금빛 들판과 반짝이는 푸른 호수 그리고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숨막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는 빛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 덕분에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침내 후지산 정상에 오르면 성취감과 함께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손해지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간단한 식사를 즐기는 경험은 여행자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4번 올드바간. 일본과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불교의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고대와 신비를 간직한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미얀마의 올드바간입니다. 바간은 미얀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미얀마에 가서 바간을 보지 못한다면 큰 후회가 남는다고요? 바간은 미얀마의 고대 수도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원 건축 양식이 집중된 곳입니다. 고풍스럽고 신비로운 바간의 아름다움은 모든 여행객들을 매료시킵니다. 바간은 한때 파간이라 불리며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강력한 파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고대 파간 문명의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간은 미얀마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약 25평 방마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미얀마에 처음 전해진 시기부터 이곳에는 10,000개가 넘는 사원과 수도원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사원과 탑은 2,00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바간은 종종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비교되곤 합니다. 바간의 경치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의 소박함과 자연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간의 독특한 사원 단지를 한눈에 감상하고 싶다면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열기구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간의 불교 성지는 열대 지역의 푸른 초목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첨탑들이 어우러지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신비롭습니다. 3번 페루 마추픽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지만 페루의 고대 도시 마추픽추는 미얀마의 바간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두 곳 모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마추픽추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학적 경이 중 하나로 꼽히며 20세기에 들어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이 고대 도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장엄한 아름다움과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불가사의를 확인하기 위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추픽추는 강력한 잉카 제국의 전성기였던 145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고대 도시는 인상적인 돌벽을 자랑합니다. 접착제 하나 쓰지 않고도 단단하게 쌓아 올린 돌들을 보면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추픽추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고 그 때문에 페루 당국은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에 방문하면 새로운 발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 위대한 건축적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곳은 페루 국내 여행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힙니다. 거대한 돌들은 마치 기계로 재단한 듯 체계적이고 깔끔하며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은 잉카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을 들어 올려 정확하게 맞춰 쌓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잉카인들이 틈 하나 없이 단단하게 연결된 돌벽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마추픽추를 둘러싸고 있는 장대한 계단식 논 또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과거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던 농지였고 거대한 계단식 논이 돌벽들은 침식과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쌓아 올려졌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할 또 하나의 명소는 태양의 신전입니다. 여전히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독특한 원통형 구조가 돋보입니다. 오늘날 마추픽추의 돌벽에는 이끼가 덮여 있어 아름다운 녹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아래쪽으로 굽이치는 우루밤바 강과 장엄하면서도 평화로운 산맥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홍해 해변, 이름만 들으면 지중해의 홍해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은 우리가 아는 바다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중국의 이 해변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모래나 화산재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홍해 해변은 랴오닝성 판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언제나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흰 모래와 푸른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햇살 가득한 해변과는 정반대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곳은 선명한 붉은빛으로 물듭니다. 해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래일 테지만 중국의 홍해 해변은 모래가 아닌 붉은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독특한 현상은 수에다라는 붉은 식물 때문입니다. 이 식물은 4월과 5월에 자라기 시작해 여름 동안에는 녹색을 유지하다가 가을이 되면 선명한 붉은빛으로 물듭니다. 홍해 해변은 세계 최대의 습지와 갈대밭 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장 온전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으며 자연보호구역에는 260여 종의 새와 399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두루미와 멸종위기종인 검은 머리 저어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은 두루미의 고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그 속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1988년 이곳은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홍해 해변의 대부분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일부 구간은 관광객들을 위한 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번 칼부코 화산의 분화. 화산 폭발은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기면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칠레 남부에 위치한 칼부코 화산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대량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반경 약 4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모두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화산재 구름은 오히려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의 양키우 호수에서 바라본 칼부코 화산에서는 짙은 연기와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남부 칠레의 칼부코 화산은 2015년 10년 넘는 휴화기를 끝내고 다시 폭발하면서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는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고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느끼게 하는 경외감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폭포, 장엄한 산맥, 그리고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놀라운 구조물까지 우리의 지구에는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멋진 풍경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새로운 여정들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